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우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예,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올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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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은 인문특집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이 띠가 어떤 띠죠? 혹시 아시나요? 네, 오늘 네,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2022년 호랑이의 해죠. 그래서 호랑이, 이거 작년에 저희가 소 특집해서 네, 소와 관련된 의식의 흐름 했었는데 네. 오늘은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에 관련된 네. 방송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호랑이 관련해서 이제 문학 속에 나오는 호랑이, 네, 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봤는데, 네. 예전부터 호랑이라고 하면 네. 뭐 수호신 네. 아니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 네. 그런 극과 극의 이미지들이 네. 문학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네. 뭐 동화에서도 네, 그랬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네. 동화, 전래 동화의 거의 뭐 단골 손님이고 네. 가장 많이 출연하는 빌런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네. 좀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 인문TV에서는 그런 전래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아니고 네. 예, 시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작품에서 네. 하나, 그다음에 저는 외국 작품에서 하나씩 호랑이가 소재가 되거나 호랑이가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런 시를 찾아왔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외국 작품을 했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호랑이라는 작품을 준비했고요. 사실 네. 윌리엄 브레이크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화가로도 유명한 네. 예술가인데요. 뭐 윌리엄 브레이크 일단은 뭐 시인이면서 뭐 이제 미술가인데 일단은 밀턴의 신라권의 사파 작업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 한니발 렉터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이제 양들의 침묵 뭐 이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영화는 이제 양들의 침묵 이후에 나왔죠. 이제 2002년작인 레드 드래곤이라는 작품에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붉은 용 그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도 레드 드래곤이고 영화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도 소개되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 또 블레이크의 이 붉은 용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또 이제 그 붉은 용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마 사탄의 모습인데 요 이제 블레이크가 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이 현재 다 미국에 현재 소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있고 또 필라델피아 박물관에도 있고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에도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림 보시면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그림이고 영화에도 이제 소개되는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이란 그림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이 미술가로서 유명하지만은 그 또 신비주의자로도 유명해요. 그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블레이크를 조금 이제 좀 편견을 가진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사이비 뭐 교주 이런 비슷한 이미지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블레이크를 이제 미치광이다 아니면은 조금 약간 말년에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한 이 정신세계에 빠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블레이크의 오늘 호랑이를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블레이크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 영화나 뭐 대중매체에서 조금 이제 신비주의 뭐 또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기거의 SF 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에일리언의 그 네. 미술을 담당했던 기거. 근데 너무 또 이제 그런 쪽으로만 또 이 블레이크를 또 보는데 사실은 블레이크의 작품을 보시면
워낙에 이제 붉은 용이나 뭐 이런 그 사파가 좀 워낙에 좀 독보적으로 유명해서 그렇지 또 작품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 이 블레이크가 좀 자연주의적인 이런 작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이크의 호랑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호랑이 밤의 숲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어떤 신의 손 또는 눈이 너의 무서운 균형을 만들 수 있었을까? 어느 먼 깊은 바다 또는 하늘에서 너의 눈이 불타고 있었던가? 어떤 날개로 감히 하늘을 날아 어떤 손으로 감히 그 불을 붙잡았는가? 어떤 어깨, 어떤 기술이 내 심장의 힘줄을 비틀 수 있었을까?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어떤 무서운 손이, 어떤 무서운 발이, 어떤 망치가, 어떤 사슬이, 어떤 용광로에 너의 뇌가 있었을까? 어떤 모루가, 어느 누가 감히 그 극심한 공포를 움켜잡았는가? 별들이 창들을 아래로 던지고 눈물로 하늘을 적셨을 때 그는 자신의 작품을 보고 미소 지었을까? 양을 만들었던 그가 너를 만들었을까? 호랑이 밤의 숲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어떤 신의 손 또는 눈이 감히 너의 무서운 균형을 만들려고 했을까? 예. 요게 이제 1794년에 발표된 시고요. 이미지가 되게 선명하죠. 그리고 이제 네. 블레이크의 뭐 그림이나 블레이크의 이미지와 좀 이제 그래도 어울리게 굉장히 좀 힘찬 느낌,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원문으로 읽으면은 특히 이제 그 리듬 이런 걸 좀 더 네.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실제로 많은 뮤지컬들이 이 시를 소재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노래의 어떤 소재가 또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워낙 이미지가 네. 너무 네. 선명하다 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요 지금 시는 사실은 요거보다 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사실 뭐 더 유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방금도 이제 이 작품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양을 만들었던 그가 너를 만들었을까? 이제 블레이크의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양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양이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죠. 예, 네. 양도 뭐 블레이크의 또 자연주의적인 또 작품하면 네. 또 양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양과 좀 대비되는 그런 또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 1789년이니까 양이 더 먼저 발표가 됐고요. 이게 시집 순수의 노래에서 이제 발표됐는데 양은 작품 제가 또 읽어드리면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이크의 양과 대비된 작품이거든요. 자, 1789년,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호랑이보다 먼저 발표된 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작은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아니? 누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냇가에서 풀밭에서 너를 먹여주는지 아니? 누가 너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는지 아니? 그 부드럽고 밝고 푸근한 털옷을 누가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주었는지 아니? 온 골짜기를 즐겁게 울리는 작은 양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아니? 작은 양아, 내가 말해줄게. 작은 양아,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분은 자신을 양이라고 부르지.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작품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순결한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어린이의 마음과 같은 순수성을 노래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통 작품 해석을 하고요. 어린이의 좀 시각을 좀 대변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양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자연주의적인 거에 대표적이면서 일단 블레이크의 좀 이제 대표작이고 그리고 이제 블레이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라건의 사파를 그린 것도 그렇고 뭐 붉은 용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좀 종교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이크의 대표적인 시나 블레이크를 좀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종교적인 색채고 구원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질문 그리고 신과의 어떤 소통 그러면서 뭔가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양은 다만 이제 좀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좀 이제 바라본 작품이고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랑이와 좀 대칭되는 게 양이고 또 양과 대칭되는 게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양과 이 호랑이를 이제 대비하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호랑이에서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라는 질문을 했고 양도 누가 너를 만들었니? 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양과 호랑이를 통해서 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양 같은 경우가 좀 순수하고 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세상과 자연과 신에 대해서 경탄하는 거라면 호랑이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냉엄한 현실의 이야기 그러면서 신에게 양도 만들었던 신이 어떻게 호랑이도 만들었나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대비해보면 선과 악 그 다음에 어떤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서 겪는 그 이중성 그리고 현실과 이상 왜 이런 게 좀 상충되는 작품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얘기하면서 제가 양까지 설명드렸는 게 이 두 작품을 좀 같이 좀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재미있고 실제로도 좀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시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호랑이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칫 시에서 호랑이를 가지고 쓸 때는 상징이나 은유하는 바가 너무 센 나머지 그게 자칫 진부해 보일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호랑이에 관한 시를 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시를 잘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특집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병일 시인이라는 분의 이병일 시인의 아무르 호랑이의 쓸모라는 이제 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막 찾아보았죠. 네. 네. 책까지 준비해 오셨군요. 네네. 제가 이병일 시인의 시집이 2권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정독 도서관을 가서 네. 서둘러 빌려왔습니다. 책을 정독하게 된다는 정독 도서관. 예. 아무르 호랑이의 쓸모는 이병일 시인의 3번째 시집 나무는 나무를에 나오는 시인데요. 네, 정독 도서관 마크. 예. 그 아무르 호랑이의 쓸모는 위에 좀 되게 이병일 시인의 특징이 굉장히 그 블레이크 시처럼 굉장히 이미지를 잘 사용하시는 시인인데 그 마지막에 7가지의 병을 가진 아이를 위해 호랑이는 코와 이빨과 발톱과 눈동자를 꺼내준다. 삶에도 죽음에도 이르지 못한 아이 입과 귀가 뚫린다. 호랑이 가죽옷을 입고 자란다. 이제는 벌판을 휘젓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근데 아무르 호랑이라는 그 거대한 호랑이의 존재가 생명을 키우는 쓸모로 이제 변환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병일 시인의 시집들을 쭉 훑어보니까 각 시집마다 한 편씩의 호랑이 관련된 시들이 있더라고요. 호랑이 매니아시군요. 네, 첫 번째 시집 옆구리의 발견에는 흑매화와 호랑이. 흑매화와 호랑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집 99개의 빛을 가진에 나오는 호랑이. 시집 이름이 99개의 빛을 가진이고 그 안에 이제 호랑이가 있는데 이병일 시인의 호랑이들은 사냥꾼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합니다. 네,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곳이 꽃나무 속, 나무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숨는 호랑이이지만 맑고 차갑고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 네.
이병일 시인의 호랑이 관련된 네, 네, 시를 네. 간단하게 이제 네. 소개해드렸고, 장석주 시인의 2005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 시집 제목이 아예 불띠 붉은 호랑이입니다. 네, 책도 붉은색입니다. 2005년도에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이 되셨네요. 네. 네. 예, 근데 이 시집에는 불띠 붉은 호랑이라는 시는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표제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 없군요. 표제시의 이 책 안에는 불띠 붉은 호랑이라는 시는 없는데 이 자체가 그냥 불띠 붉은 호랑이인 것 같아요. 이 시집 자체가. 네네. 네. 그에 관한 힌트를 그 시인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 저 시를 쓰는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중에 내 고혈을 빨고 비명마저 싹싹 핥고 그래도 미진한지 두리번거리는 너. 중간 생략. 지어짜도 더는 나올 게 없으니 이제 그만 내 머리끄댕이를 놓아다오. 네, 이 그 창작의 고통을 되게 힘드셨나 보네요. 네, 창작의 고통을 이 불띠 붉은 호랑이라는 거기에 다 이제 네. 투영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지어짜도 나올 게 없으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한 편을 읽겠습니다. 근데 네. 호랑이 관련된 시는 아니고 괜찮습니다. 뭐 시집 자체가 뭐 네. 호랑이가 언급되면 네, 불띠 뭐, 붉은 호랑이에 네. 나오는 장석주 선생님의 시 네. 대추 한 알. 호랑이와 대추가 관련됐던 전래동화가 있나요? 아니요. 있지 않을까요? 왠지 어디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호랑이가 무서워. 그건 꽃감이군요. 꽃감. 네. 예, 대추 한 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네. 유명한 작품이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네. 오늘 인문TV 호랑이 해 특집 네. 시에서 찾아보는 호랑이 네. 시간이었는데요. 네. 호랑이가 서양에서 생각하는 호랑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호랑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호랑이, 그리고 각 시인들마다 생각하는 호랑이 참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고 좀 한국을 사실 대표하는 동물이죠. 호랑이 그렇죠. 하면. 네. 뭐 일단 뭐 우리나라가 일단 호랑이가 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뻗어가려는 이런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호랑이 해인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네. 저도 좋은 일, 대표님도 좋은 일, 여러분들도 좋은 일로 가득하게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에도 선생님들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